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에 오늘은 황사까지 더해졌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던데 글쎄요, 이 외출 자제하라고 긴급 문자까지 보낸 서울시의 이런 게릴라 캠페인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공감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도 외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1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긴 골목 구조로 된 한 전통시장이 절반은 뉴타운이 해제되고 절반은 진행되면서 반토막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치구별 신년 인사회에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노후 공공정사 개발 사업지로 면목 복합 행정타운이 선정되면서 빠르면 내년 착공할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반포동에서 승용차 한 대와 택시 넉 대가 추돌해 운전자와 승객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성북구의 대표 전통시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장위시장입니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최근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돼 시설물 개선 사업도 진행돼 왔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전통시장의 명맥을 지켜온 이곳이 올해 안에 반토막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 소식 이혜진 기자입니다. 긴 골목을 따라 조성된 장위시장. 현재 무허가 점포를 포함해 170여 개의 상가가 모여 골목형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울시와 성북구가 장위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많게는 하루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데는 좀 많이 올 땐 두 번도 오는데 빠진 것 때문에 마트 가까운 데 있어도 마트보다 나는 이 시장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많을 텐데 여기 지금 오전이라 사람 별로 없어요. 오후에는 주로 더 많죠. 우리. 하지만 빠르면 올해 안으로 장위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장위동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된 것. 장위시장이 위치한 10구역이 관리 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오는 3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를 먼저 해야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제 착공을 해야 착공비가 떨어져야 이제 일반 명을 하니까. 이주를 3월부터 이주를 할 계획이니까요. 사실 지난 2005년 시장을 포함한 장위동 일대가 뉴타운 개발지구로 묶이면서 예견됐던 일이지만 장위 뉴타운이 난항을 겪으면서 곳곳에서 사업이 해제된 것. 실제로 장위시장이 10구역과 11구역, 두 구역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1구역이 사업 해제되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왔습니다. 국회의원분들도 오시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시장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겠어요? 이제 또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실제로 뭐 5억 원 들여서 투자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여기도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같이 재개발이 안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장위 10구역과 11구역의 경계입니다. 한쪽은 개발이 해지됐고 한쪽은 개발이 예정돼 있어 반쪽짜리 시장이 될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상인들은 성북구의 장위시장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토막난 시장 살릴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나 구청에 다 요구를 많이 하고 전치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데도 성사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상인들이 가서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주라 하는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요즘. 개발에 밀려 반토막날 위기에 처한 장위시장의 모습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위시장이 반토막날 처지에 처한 가운데 이곳 상인들은 오랜 시간 털을 잡고 살아온 시장이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장위시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장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장위시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오전 11시밖에 되진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각 장위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많습니까?
네, 현재 오전 11시를 넘긴 시간인데요. 이미 장사 준비를 마치고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뒤늦게 나와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침이지만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오전보다는 오후, 또 평일보다는 주말에 장의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북구에 위치한 6개 전통시장 중 장의시장이 가장 큰 규모이고 활성화되다 보니 예. 이 장의동 중심 상권에 위치한 장의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뉴타운 지정이 된 게 지난 2005년이죠.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진작에 장위시장 존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취재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난 2005년 장의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정황상 주민들이 다소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난항을 겪었고 실제로 주민 반대나 사업 지연 문제로 사업 자체가 해제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예. 장이 뉴타운 역시 모두 15개 구역인데요. 이 중 현재 5개가 사업 해제됐고 2곳이 추가적으로 해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의시장이 포함된 12구역마저 해제되면서 이 남은 10구역도 개발이 힘들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이 시장 존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상황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도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예. 서울시와 성북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영 주차장을 건설했고 또 보시다시피 어닝 또 뭐 가판대 설치 등 계속해서 장의시장 투자가 이뤄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제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곧 사라질 시장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 하지만 10구역이 관리 처분인가를 받으면서 결국 장의시장이 반토막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이미 10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났고 곧 이주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장 존치가 가능할까요? 네, 제 취재 결과 조합과 구청 측은 아무래도 시장 현재 모습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19역의 경우는 이주와 착공만 남은 상태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또 다른 형태의 시장으로 장의시장이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19역과 11구역의 경계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현재 장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좀 유지시켜 나가자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작업이다 보니 서울시 성북구 또 이 시장과의 원만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개발을 피해 남은 이 11구역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예측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면 170여 개의 점포 중에서 100여 개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남은 소수의 시장만을 갖고 현재 장의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또 이 장의시장의 특성상 19역과 11구역의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예. 당장 가림막을 치고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남은 시장도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군요. 때문에 남은 절반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장의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개발에 따른 장유시장의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상인들의 목소리 계속 취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장유시장 연결해봤습니다.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신년 인사회에 여당 유력 인사들이 참가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전초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력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당은 구애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에 불편한 야당 인사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포구 신년 인사회에 참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병두, 박영선, 전현희 국회의원. 지역들을 돌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새로운 정당에 가입하는 겁니다.
네, 바로 경로당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서대문구 신년 인사회에도 이어졌습니다. 구로가 지역구인 박영선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살았던 일을 언급하며 박수를 받아냅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국민주택 71번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사를 나온 곳이 연희동 백사고지 해병대 전적비가 있는 곳이고요. 민감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철 가능성을 내비치며 수건사업 해결 가능성도 슬며시 제시해봅니다. 서대문의 지하철 유치 관련해서 늘 고민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국토위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용호 의원님과 우상호 의원님, 문석진 구청장님 잘 모시고 서대문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면 여당 유력 인사들의 참석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야당의 전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불만을 표합니다. 구청이 상탄 것을 자랑하는 현수막은 붙여도 되고 정당이 홍보하는 정책 홍보는 현수막은 안 된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고 뭐 해주시겠습니까? 현직 구청장들은 자신들의 치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지역의 미래를 읽고 미래를 여는 일에 변함없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사람 중심 도시 희망 서대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늘 함께해 주시길. 5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선거 전초전이 된 자치구의 신년 인사회. 6.13 지방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치인은 없지만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고 유권자들은 그들의 구애 작전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면목 복합 행정타운 조성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건데 이 노후된 공공청사가 임대주택과 행정기관, 문화시설 등으로 새롭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면목로 일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 구민회관 등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모두 노후된 곳으로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면목복합 행정타운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로부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면목동 지역에 문화 행정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요. 용마산역 위에 보시면 용마산역이 있는데 용마산역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용마산역 역세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여기 면목동 지역의 지역 개발에도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앞으로 이곳엔 구민회관과 주민센터를 비롯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복합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중랑구청이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짓고 와가지고는 정말 행정 도시가 된다니까 아이고 그 뭐 생각지도 않는 그 변화가 왔죠. 네? 그 뭐 주민으로 손보고 더 뭐 바랄 건 없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 중 상당 부분이 서울시 소유인데 시와 개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와 LH공사, SH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구는 타당성 조사와 설계 용역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택시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한 택시기사는 사고를 낸 승용차가 역삼역 부근에서 자신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고 해당 승용차가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다른 택시들과 잇따라 추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50대 남성 조모 씨와 승객 40대 남성 유모 씨가 각각 가슴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건물 지하의 의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창고에 있던 의류와 각종 사무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장안평 중고차 시장의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40년 된 장안평 시장이 자동차 산업의 문화가 가미된 복합시설로 꾸며집니다. 이제 사업의 향방은 토지 소유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1979년 지어진 장안평 중고차 시장. 오랜 세월만큼이나 건물은 낡았습니다. 일명 용팔이로 불리는 호객 행위로 인해 시장의 이미지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타 자동차 시장보다 온라인 판매를 뒤늦게 도입한 탓에 경쟁력도 떨어졌습니다. 결국 매출이 바닥을 치며 2000년대 들어 쇠락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그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 자체로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 같은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 다시 왕년의 영광을 꿈꿉니다. 서울시는 이달 장안평 시장 현대화 사업의 구상안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4동의 건물을 모두 허물고 자동차와 문화를 복합한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자동차 시설은 전체 건물의 50% 이상 들이고 도서관과 전시관, 창업 공간과 공공임대 공간으로 나머지를 채울 예정입니다. 시는 2021년에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의 12배인 6천억 원 규모의 연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제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당초 목적했던 그 정비계획 결정에 관해서는 이제 일단락이 된 거죠. 서울시 구상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현재 이들의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건물을 보유해온 토지 소유자들은 현대화 사업이 달갑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한 생계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왜 국가가 외변센터를 지어라? 말하라!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반면 건물을 소유한 지 몇 년이 안 된 비교적 젊은 층의 토지 소유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성동구의 공공지원 사업을 신청해 구청장이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관리센터 자체가 자치구청장이 각 정비 사업의 단계별로 진행에 도움을 주고 거기서 나타나는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근절할 수 있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성동구 측은 장안평 시장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4분의 3이 동의하는 등 요건을 갖춰 공공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만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가 상당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혁입니다.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지구가 조성된 유련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노상 공영주차장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차도 거의 없고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간혹 주차하는 차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드문 일입니다. 지난 1일부터 문을 연 밤고개로 21길 공영주차장입니다. 앞주 토요일날 성당에서 결혼하고 그때 좀 돈 좀 벌고 그때 좀 안내요. 강남구는 지난해 5월 SH로부터 78억 원의 부지를 사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5분에 100원, 하루에 12,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은 새해 들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과 주차선은 임시로 설치가 돼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차도 보기 힘들고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엔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강남구는 사전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한 만큼 이용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뒤에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 곧바로 이제 아스콘으로 변경을 해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조성된 지 5년여 만에 첫 선을 보인 공영주차장.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게 강남구가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가 오늘 19일까지 천연 충현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공모를 받습니다. 주민 공모는 일반 공모와 주제 공모로 나뉘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골목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한편 서대문구 천연 충현동은 지난해 2월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 2022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가 구립도서관의 새 이름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다산동에 있는 중구구립도서관과 동화동 중구 구립신당도서관, 중림동 손기정 정보도서관 등 3곳입니다. 새 명칭은 10자 이내로 각 도서관의 정체성을 반영해 상징적이고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구 거주민과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0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결과는 오늘 3월 최우수작 등 5편을 선정합니다. 오늘 재개발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단순히 개발 논리만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갖고 있는 역사와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점포 100개가 사라진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에 왜 전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